과학자들이 로봇 몸 안에 채 짚은 뇌를 넣고 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로봇의 AI 두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큰 실질적 과제와 더 큰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레비지음. 상하이에서 뉴욕까지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 로봇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버거, 도사, 피자, 볶음 요리를 만드는데 지난 50년 동안 로봇이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 온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즉,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같은 단계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카싱은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와 찬장을 뒤져 맛있는 요리 한두 가지를 만들어낼 재료를 꺼내고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로봇 말입니다. 너무 쉬워서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로봇도 할 수 없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밍으로는 그 부엌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고 상식과 유연성, 그리고 지략이 너무 풍부해야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생인 싱은 로봇공학자들이 고전적인 계획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로봇공학자들은 모든 동작과 그 전제 조건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해당 환경에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모든 것을 명시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천 줄의 코드를 거친 후에도 그러한 노력은 프로그램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 로봇이 정책,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로봇은 요리하는 특정 문화권, 여기서 매우는 무슨 뜻일까? 뿐 아니라 로봇이 있는 특정 주방, 높은 선반에 밥솥이 숨겨져 있을까? 과 특정 음식, 헥터는 운동으로 배가 더 고플 것이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바라 이모가 오실 테니 글루텐이나 유제품은 안 돼요. 또한 로봇은 예상치 못한 일이나 사고, 버터를 떨어뜨렸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간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인간 수준의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종종 환각을 보거나 사실을 조작하기도 하며 속기도 합니다. 싱의 박사학위 연구를 지도하고 있는 뉴스크 컴퓨터공학과 제시 토머슨 교수는 바로 이 시나리오가 달 착륙과 같은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다면 산업은 혁신되고 일상생활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로봇 창고 작업자, 로봇 강아지, 로봇 간호사, 그리고 물론 로봇 자동차 등 유튜브에 올라온 인상적인 영상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계들 중 어떤 것도 인간의 유연성과 대처 능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로봇 공학은 로봇에게 세계 지도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경 로봇 회사인 일렉트릭 쉽의 CEO 나가난드 머티, 너거낸드 머티는 말합니다. 일렉트릭 쉽의 CEO는 날씨, 지형, 그리고 사용자의 선호도 등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업 로봇은 한 세대 전에 이전 로봇들이 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매우 제한된 규칙을 따르고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의 로봇 제작자든 똑똑하고 실용적인 두뇌를 로봇 몸에 꽂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로봇 사촌만큼이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2022년 지프3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인 챗지프가 등장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점점 더 많은 LLM은 인간의 말과 글을 모방하는 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생성합니다. 저녁 식사, 주방, 레시피에 대한 방대한 정보로 훈련된 채찍 는 로봇이 특정 주방의 특정 재료를 어떻게 요리로 만들지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LLM은 로봇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부터 K-팝, 연어 필레 해동까지 인간이 작성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봇은 LLM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단어를 현실과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논문의 저자들이 말했듯이 로봇이 언어 모델의 손과 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은 해당 작업에 대한 고수준의 의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로봇과 무의미한 LLM을 연결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LLM을 놀거나 숙제를 하는데 사용해왔지만 일부 로봇 공학자들은 로봇이 사전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LLM을 모색해왔습니다. 보안 기술자 브루스 슈나이어와 데이터 과학자 네이선 샌더스는 2023년 기고문에서 인간처럼 들리는 이러한 모델의 등장은 LLM에게 도구 조작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업계와 학계의 경쟁을 촉발했다고 썼습니다.
일부 기술자들은 로봇 이해의 획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만 다른 기술자들은 LLM에서 가끔 발생하는 이상한 실수, 편향된 언어 사용,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를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LLM은 인간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인간 수준의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LLM은 종종 환각을 보거나 허위 정보를 조작하며 속아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채찍풋에 악의적인 언어 출력이라는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증오적인 고정관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쉽게 오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언어 모델이 로봇과 전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산업 현장 순찰 및 검사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레버터즈의 CEO 크리스 닐스는 채찍풋가 2022년 말 출시되었을 때 엔지니어들에게 아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찌프트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하여 레바타스는 말하고 질문에 답하고 일상적인 영어로 된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프로토타입 로봇견을 개발하여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칠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닐스는 로봇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산업 종사자들에게 로봇에게 앉으라고 하거나 도크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어 능력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바타스의 LLM 기술이 적용된 로봇은 단어의 의미와 그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듯합니다. 제이는 돌아가라고 말하고 조는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로봇은 알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기계의 마지막 순찰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로 꼼꼼히 살펴보는 대신 간단히 마지막 산책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체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지만 음성, 텍스트 변환, 채찍풋, 로봇 자체, 그리고 기계가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등 핵심적인 기능들은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가정에서 말하는 로봇 강아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버터즈 기계는 특정 산업 환경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잘 작동합니다. 아무도 이 로봇 강아지에게 공놀이를 시키거나 냉장고에 있는 회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로봇의 동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는 제한적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마이크,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이러한 센서들은 제한된 수의 팔, 다리, 그리퍼, 바퀴 또는 기타 장치와 연결됩니다. 로봇의 인식과 동작을 연결하는 것은 컴퓨터로 센서 데이터와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을 처리합니다. 컴퓨터는 정보를 기계어의 0과 1로 변환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기의 꺼짐, 0과 켜짐, 1을 나타냅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제한된 동작 레퍼토리를 검토하고 지시에 가장 적합한 동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기계 부품에 전기 신호를 보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습하고 다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은 로봇이 작업하는 실제 장소에서 금속, 플라스틱, 전기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기반합니다. 반면 머신 러닝은 가상 공간의 은유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컴퓨터 전기 회로의 0과 1을 층층이 배열된 세포로 표현한 신경망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신경망의 최초 시도는 인간의 뇌를 모델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각 세포는 수백 개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각 입력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세포는 이 모든 가중치를 합산하여 조용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발사할 것인지, 즉 자신의 신호를 다른 세포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픽셀이 많을수록 사진의 세부 정보가 더 풍부해지는 것처럼 모델의 연결수가 많을수록 결과도 더욱 세부적으로 표현됩니다. 머신 러닝에서 학습은 모델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에 가까워질수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머신러닝은 단백질 폴드를 찾거나 되면 면접 대상자를 선택하는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되었을 때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LLM은 특정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는 머신러닝의 한 형태입니다. LLM은 무엇이든 다룰 수 있으며 실제로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의 반응은 단어의 결합 방식에 대한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LLM은 쉬운 단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로 누구나 LL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LM 혁명에서 여전히 많은 언어가 누락되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프로그램은 단지 단어를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작업을 통해 단어가 나타내는 바에 대한 어떤 모델을 얻게 될까요? LLM의 질문, 요청 또는 지시와 같은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모델은 단어를 숫자로 변환합니다.
숫자는 단어 간의 관계를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학은 예측에 사용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고려할 때 이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이 이미 존재한다면 어떤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과 숫자는 다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큰 특징은 조정 가능한 입력 가중치의 수입니다. 2018년에 공개된 오펜아의 첫 번째 LLM 인지푸더는 약 1억 2천만 개의 매개 변수, 대부분 가중치이지만 이 용어에는 모델의 조정 가능한 측면도 포함됩니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펜아의 지프포는 1조 개가 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징 인공지능 아카데미 언어 모델인 오데 2.0은 1조 7,5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LLM은 미세 조정해야 할 매개 변수가 너무 많고 훈련 세트의 언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종 매우 정확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로봇이 갖지 못한 상식과 배경 지식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좋은 예측입니다. 토머스는 더 이상 주방은 어떤 모습일까? 와 같은 많은 배경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요리법을 소화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감자 해시를 만들어 줘라고 말하면 시스템은 감자를 찾고 칼을 찾고 감자를 갈아야 하는 등의 단계를 알게 됩니다. LLM에 연결된 로봇은 편향된 시스템입니다. 무한한 언어 능력이 인간보다 극히 일부만 할 수 있는 신체에 연결된 것입니다. 로봇은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두 손가락 집게만으로는 연어를 섬세하게 필렛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를 어떻게 만들지 묻는다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수십억 단어에서 답을 도출하는 LLM은 로봇이 수행할 수 없는 동작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된 한계에 더해 철학자 호세 A. 베나르데테가 사물의 순전한 고집이라고 부른 현실 세계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튼이 걸리는 위치를 바꾸면 빛이 물체에 반사되는 방식이 바뀌어 방 안의 로봇이 카메라로 물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둥근 오렌지에는 잘 작동하는 집게가 모양이 덜 규칙적인 사과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싱, 토머슨,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말했듯이 현실 세계는 무작위성을 도입합니다. 로봇 공학자들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실제 기계에 적용하기 전에 종종 가상현실 로봇에서 테스트하여 현실의 변화와 혼란을 완화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언어 이해력이 놀라운데 로봇은 형편없어요. 스테파니 텔렉스가 반농담조로 말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로봇의 언어 이해력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인 그녀는 로봇이 따라잡으려면 더 발전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토머슨과 싱이 LLM이 자신의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직면했던 병목 현상입니다. LLM은 로봇에게 전자레인지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해 저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로봇은 타이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자체 프로세서는 어차피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LLM이 로봇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로만 답변을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싱은 LLM 학생들이 수학과 논리에서 실수를 피하도록 돕는 검증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LLM은 추론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프롬프트 질문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결과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싱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LLM의 답변을 실험실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문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예시로는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 즉 냉장고로 이동 또는 연어 집기와 같은 동작과 사물의 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들은 LLM의 사물 작동 방식 데이터 덕분에 익숙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로봇이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와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싱은 챗지풋의 로봇이 따라야 할 코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언어 대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와 토머스는 프로프롬프트라는 이름의 이 방법을 실제 로봇팔과 가상 로봇 모두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프로프롬프트는 로봇이 거의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했고, 이 계획들은 이전의 어떤 훈련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제 로봇은 더 간단한 분류 작업을 수행했을 때 거의 항상 성공했습니다. 영국 과학자 카롤 하우스만과 브라이언 이흐터, 현재 두 사람 모두 AI 및 로봇 회사인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공동 설립는 구글 동료들과 협력하여 LLM의 출력을 로봇 행동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구글의 세이켄 시스템에서 팜 LLM은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단순 행동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로봇의 답변에는 해당 목록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나 중국어,
대화로 로봇에게 요청을 하면 LLM은 목록에서 응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시연 중 하나에서 한 연구원이 "방금 운동했는데 음료랑 간식 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고 타이핑합니다. LLM은 "사과를 찾아줘" 보다 "물병 찾아줘가 요청을 충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합니다. 크레인과 스탠드를 합친 듯한 외팔에 바퀴가 달린 로봇은 실험실 주방으로 들어와 물병을 찾아 연구원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물이 이미 배달되었기 때문에 LLM은 이제 "사과 찾아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로봇은 사과를 가져갑니다. LLM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 하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에게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정크푸드 간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커피 좀 가져다 줘라고 말하면 로봇이 커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세이켄을 설계한 과학자 중 한 명인 페이샤는 말합니다. 저희는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로봇이 알아서 커피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LLM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언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단어를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작업을 통해 그 단어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을 얻게 될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공학자인 아니루다 마줌다르는 LLM이 현실적인 요리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종류의 추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도 연어가 물고기이고 많은 물고기가 먹히며 물고기가 헤엄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은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줌다르는 "그 표현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의 마줌다르, 카르티크 나라시만 교수와 동료들은 한 실험에서 LLM의 암묵적 세계 지도를 활용해 로봇공학의 엄청난 과제 중 하나인 로봇이 아직 접하지 않았거나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도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메타 학습, 즉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미 익힌 도구와 어떤 점이 비슷한지 파악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메타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되지 않았습니다. 마줌다르는 프로그램의 어떤 개별적인 부분도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이러한 속성은 여러 다른 세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모델의 크기를 확장할수록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연구진은 "망치의 용도를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지프3의 답변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스퀴즈부터 도끼까지 26개의 다른 도구에 대해서도 이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LLM의 답변을 가상 로봇 팔의 훈련 과정에 통합했습니다. 쇠지렛대에 직면한 기존 훈련된 로봇은 익숙하지 않은 물체의 굽은 끝을 잡고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프3가 주입된 로봇은 쇠지렛대의 긴 끝을 잡고 정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처럼 로봇 시스템은 손잡이가 달린 다른 도구들을 보았기 때문에 쇠지렛대 손잡이를 잡는 일반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창발적 추론을 하든 레시피를 따르든 그 능력은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LLM은 기존 프로그래밍보다 본질적으로 신뢰성이 낮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해당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합니다. 토머스는 로봇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 그 의미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로봇공학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이자 기술 기업가로 LLM에 대한 회의론자로 널리 알려진 게리 마커스는 구글의 팜 세이켄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멋지다고 극찬했지만 2023년 이 프로젝트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커스는 LLM이 로봇 내부에서 인간의 바람을 오해하거나 요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LLM이 인간의 바람을 이해하더라도 인간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봇이든 아니든 고객 대면 용도로 LLM을 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토머스는 말합니다. 그는 한 프로젝트에서 노인을 위한 보조 공학에 LLM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LLM을 그들이 잘하는 분야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죠. 라고 덧붙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로봇의 핵심은 그럴듯한 대화와 로봇의 신체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토머스는 모든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하는 경직된 로봇 구동 소프트웨어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머슨이 신과 함께 진행한 최근 연구 중 일부에서 LLM은 로봇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옛날 방식 그대로의 AI를 사용하여 좁은 영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과 행동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는 LLM이 환각을 보고 감자를 삶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냄비에 생닭을 넣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봇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물이 가득 찬 깨끗한 냄비를 필요로 하며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LLM이 상식과 방대한 지식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활용하지만 로봇이 LLM을 따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평가들은 LLM이 환각보다 더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편견이 있습니다. LLM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성하는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는 대부분 백인의 얼굴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이자 알고리즘 정의 연맹, 엘거리드믹 저스티스 리그의 설립자인 조이 부올라미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대학원생 시절 로봇과 함께 얼굴 인식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 편향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연구하던 로봇은 백인 동료는 인식했지만 흑인인 부올라미니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LLM은 모든 지식의 보고가 아닙니다. LLM에는 인터넷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언어,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아프리카의 약 2,000개 언어 중 약 30개만이 주요 LLM의 학습 데이터 자료에 포함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아크서브에 게재된 사전 출판 연구에서는 지프포를 비롯한 두 가지 인기 LLM이 영어보다 아프리카 언어에서 훨씬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또 다른 문제는 모델이 훈련되는 데이터, 즉 디지털 소스에서 추출한 수십억 개의 단어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AI 및 로봇 연구원인 앤드류 헌트는 훈련 데이터에서 고정관념을 파악하는 LLM은 데이터 세트에 나타나는 것보다 답변에서 더 자주 고정관념을 반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LLM 개발자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헌트는 LLM을 로봇에 적용하기 전에 광범위한 연구와 일련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트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2022년 논문에서 로봇 실험에 사용되는 최소 하나의 LLM, 오펜아의 클립, N은 실험적인 용도이며 실제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는 사용 약관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진은 테이블 위에 물체를 감지하고 옮기는 로봇을 위한 클립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의 여권 사진 스타일 사진을 스캔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테이블 위에 한 블록의 각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상 로봇에 범인을 갈색 상자에 넣어라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봇은 얼굴만 감지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따라서 범인을 찾을 근거도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상자에 넣으라는 지시에 따라 로봇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따랐다면 무작위로 얼굴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백인보다 흑인과 갈색 인종의 얼굴을 약 9%더 많이 인식했습니다. LLM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심지어 행동 계획까지 생성하는 다중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는 LLM 기반 로봇의 위험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계에게도 듣기 좋은 단어는 쉽지만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우스만은 서랍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언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LLM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로봇 몸체에 내장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하는 일, 아니 악한 일을 모조리 모방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텔렉스는 LLM을 인터넷의 일종의 게슈탈트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의 모든 좋은 부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모든 나쁜 부분들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LLM이 만든 피싱 이메일과 스팸, 또는 LLM이 만든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그녀는 이러한 모델을 로봇에 넣는 것은 아마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베레비는 어스 앤 뱀, 더 사이언스 오브 아이덴티티,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 2008의 저자로 이 책으로 어빙고프만 우수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포함한 여러 매체의 로봇공학과 AI에 대한 글을 기고해왔습니다. 본 기사는 원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매거진 발 330로 3회 채팅 봇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2024년 3월 50조